네, 잡정보센터 이번 시간은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취업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취업 포털 관계자의 놀라운 수사력으로 네네. 공채 합격을 위한 비법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지윤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한창 먼저 시작에 앞서서 이준 컨설턴트 저희가 이제 함께 하실 텐데 각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네. 앞으로 공채 수사대로 공채 정보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창 상반기 공채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공채 수사대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공채 정보는 네. 생명보험 회사로 친숙한 하나생명입니다. 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공고라 조금 빠듯한데요. 예. 오늘 공채 수사대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화생명하면 대표적인 그렇죠. 보험회사잖아요. 특히 생명보험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하나생명의 전신은 1946년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대한생명보험회사인 대한생명보험입니다. 예. 대한생명보험은 1960년대에 들어 삼척 탄자 개발과 대한플라스틱을 잇따라 세웠고 예. 대한생명보험은 두 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대한플라스틱에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했는데 1969년에는 총 자산 이제 2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대한플라스틱에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플라스틱 경영이 좀 불투명해지자 대한생명보험도 좀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1969년에 부도 직전인 대한생명과 대한플라스틱을 신동아그룹에 팔게 되었습니다. 네, 신동아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생명의 전신이 대한생명인 거 알았는데 네. 대한생명이 언제 이제 하나그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까? 네, 대한생명은 일단 2002년 하나그룹에 편입이 될 때까지 2002년이요? 예. 네, 신동아그룹 주축 기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2002년 하나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2008년 총 자산 50조 원을 넘어섰고 예. 2011년에는 65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 현재의 사명인 하나생명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하나생명은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기준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8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설립 당시 1,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자산 규모 87조로 효율적인 자산 운영과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고객의 재산 증식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 제고에 좀 기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네, 이렇게 70년 가까운 그러니까요.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 이렇게 기업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공채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번 채용은 신입사원 채용으로 4월 11일 월요일까지 오후 3시까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지원으로 받고 있고요. 예.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및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순입니다. 자, 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서류 접수가 4월 11일까지니까요. 5일 정도 남은 건데요. 하나생명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날짜를 좀 바듯하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자,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모집 부문은 이제 경영 부문에서 기획, 인사, 법무, 재정, 마케팅, 언더라이팅 및 보험 심사, 그리고 홍보, 개인 영업, 법인 영업을 뽑고 있으며 예. 글로벌 부문 그리고 주한 외국인 채용 부문, 상품 계리 부문, 자산 운용 부문, 그리고 IT 운영 부문 총 14가지 직무입니다. 예. 네, 상세한 업무 내용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채용 공고 내용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집 부문이 정말 다양한데요. 예. 그만큼 우대 사항도 직무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직무별 우대 사항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공통 지원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2016년 이제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 그리고 군필 또는 군 면제자, 그리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모집 부문별로 우대 사항이나 자격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부문에서 조금 눈에 띄는 우대 사항과 이제 모집 부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경영 재정 부문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와 CPA 등 관련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능력은 이제 수리적 기민성을 보는 부분입니다. 예. 경영 마케팅 부문은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학사 그리고 해당 전공 석사 및 MBA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외국어 스킬이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원자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험회사 하면 그 보험 심사를 하는 직무가 참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의 모집은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경영 언더라이팅 보험심사 부문은 이제 보험학, 법학, 의학, 간호학, 보건관리학, 경영학, 경제학을 이제 전공한 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예. 보험 상품 및 계리 지식 그리고 법 이해 능력 등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 홍보 부문은 광고, 신문 방송, 언론 홍보, 경영 전공자를 우대하고 네, 브랜드, 마케팅, 홍보에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도를 가진 사람을 좀 우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외에도 또 다양한 직무별 채용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글로벌 부문도 뽑고 있는데요. 예. 이제 글로벌 부문은 해외 학부 그리고 석사, 박사, MBA 출신자 또는 해외에 이제 2년 이상 거주했던 분들을 이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무에서는 무엇보다 외국어 능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한 외국인 채용 부문은 이제 한국어에 능통한 이제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뽑고 있으며 국내 학사 및 석사의 학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부문은 CFA, CPA,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 예. 소지자를 우대하고 IT 부문은 이제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며 예. 핀테크, 빅데이터 관련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학회 논문 그리고 동아리 활동 등 이제 본인의 경험을 좀 자기소개서에 이제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요 부분의 우대 사항을 좀 저희가 함께 알아봤고요. 내가 해당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어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궁금한 부분인데요. 채용 부문에 일단 근무지가 어딘가인데 네.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네, 경영 부문은 이제 총 9개의 직무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이제 본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부문은 본사에서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지는 입사 후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요. 혹시 원하는 근무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제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하는 근무지가 아닐 경우에는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채용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이죠.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서류 준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자격사항과 우대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네, 우대하는 부분에 이제 나의 이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생명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총 4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네. 지원 부문 중에 하고 싶은 일과 네, 그리고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작성하라고 하였는데요. 이 질문은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그리고 지원자의 강점이 부합한다는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필히 지원을 하시기 전에 직무의 내용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업무와 그리고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르지는 않은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예. 자신의 강점 역시 이제 업무 내용과 부합하는 강점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작성하라고 하셨고요. 자, 이 밖에도 눈여겨봐야 할 항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항목으로는 뭐 학교, 전공, 학점, 뭐 어학이나 자격증 외에 하나생명이 귀하를 채용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네.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항목에서는 무엇보다 대내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항목입니다. 네. 활동의 내용 및 그리고 역할 그리고 결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나의 역량을 좀 작성을 해서 이 직무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예, 예. 네, 만약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면 이제 활동을 통해서 느낀 그 지원자의 강점,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나 뭐 의사소통 능력, 예. 창의성 등 이런 강점을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신다면 인사 담당자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기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중요하죠, 면접이요. 네. 예.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1차 면접부터 3차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일단 1차 면접은 기초 소양 면접으로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은 실무 면접, 3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네, 면접은 다대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해외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이제 만약에 서류 전형에 합격한 분이 있다면 1차 면접에서는 화상 인터뷰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외국어 면접은 해당 부문에서만 진행이 되고 영어 또는 제2외국어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때 하던 면접관도 굉장히 요즘 차이가 많이 나고 세분화되어 네. 있군요. 예. 3차 면접까지 진행된다니까 좀 체력도 좀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 유의해야 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면접은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에서 이제 보여주지 못한 나의 예.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무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나의 강점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네, 면접 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좀 만들어 보고 네, 답변을 준비해 가도록 하는 것이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네. 네, 인사 담당자의 질문은 아무래도 지원자의 입사 서류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입사 서류에 있는 나의 강점이나 단점 그리고 핸디캡들을 잘 파악하셔서 질문을 받았을 때 덜 당황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면접 상황에 딱 처하면 예. 막 떨리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일단 면접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묻는 질문에 답이 아닌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좀 하는 실수인데요. 이제 일단 이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핵심을 찾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을 한 번 더 되새김질 해주는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면접관이 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답변을 뭐 저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예. 뭐 대학교 2학년 때 공모전에서 당선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서 답변을 시작한다면 이제 정확한 답변과 동시에 그리고 그 답변의 이유를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실수 많이 하시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접관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어렵다면 답변할 때 질문을 한번 되새김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하나생명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생명만의 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생명의 팁이라기보다는 네네. 하나그룹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 서포터즈인데요. 예. 앞으로 하나그룹의 계열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싶으신 이제 의향이 있다면 예, 예. 하나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서포터즈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하나 그룹의 계열사에 방문하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그렇군요. 하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릴 수 있는 필진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즉 실무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것 같은 게 우리 회사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 좋아하는 지원자라고 하면 왠지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또 관심을 갖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화생명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하나생명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재상과 직무 적합성 그리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직무의 내용 및 그리고 적합성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예. 인재상을 파악하셔서 이제 지원 직무뿐만 아니라 하나생명에 적합한 인재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생명에 적합한 인재 이 점을 강조하는 게 하나생명 합격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하나생명의 신입사원 채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그
학생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뭐 회사라든지 또 네네. 직무 관련 어디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뭐 대기업 수준의 연봉과 그리고 복리후생을 주고 있는 강소기업도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느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예, 예. 같고요. 네, 일단 직무는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공을 많이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따르는 추세는 마케팅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기업 말고도 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실 있는 회사가 많이 네,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리어의 이지윤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